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제14회 마포구 환경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8기 대전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남대영 신부 동상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내 신세계 스타필드가 오는 27년 착공돼 30년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신세계 측은 그동안 스타필드의 모든 가치를 광주에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사전 협상 마감을 나흘 앞두고 타결에 이를 만큼 신세계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영산강 와이벨트와 함께 꿀잼 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는 모두 41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58개 크기입니다. 설계 등을 마치면 2027년 착공해 스타필드와 콘도, 별꿈 도서관,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을 2030년 개장합니다. 이어 레지던스와 부대시설 등은 2033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콘도 레지던스까지 결합된 명실상부하게 지어가였던 명소를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사업 진행과 지역 기여 등을 위해 앞으로 3달 이내에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18년 가까이 공전하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금까지 세워졌던 어떤 계획보다 크고 시민들의 염원까지 담긴 복합 쇼핑몰 조성이 마지막 완공까지 순항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환경상은 2010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14회를 맞이하는데요. 마포구가 에너지 관리에 힘써주신 유공자분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과 2023년 마포구 에너지관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친환경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주민과 단체가 환경상 및 에너지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환경상에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 생활실천,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서 6명, 에너지 관리에는 가스 안전과 전기 안전 분야에서 8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은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데요. 이번에 58번째 현장구청장실이 열려 마포구 곳곳에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검토했습니다. 지난 14일 제58차 현장구청장실이 망원동 마포구민체육센터와 망원제일교회 인근을 찾았습니다. 최근 망원 이동 지역의 주차 수요의 증가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이용 요청에 따른 방문이었습니다. 이에 현장구청장실은 인근 주민 및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주차장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을 위해 성산이동 제설 취약 지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설제를 보급하고 도로에 열선을 신규 설치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소형 제설 장비를 배치하고 현장을 살피는 등 겨울철 강설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의 스마트 도시 비전과 방향성, 추진 사업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비전 수립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스마트 도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인근 2개구와 MOU 체결, 유럽 3개국 방문 성과 보고, 스마트 도시 비전 선언과 스마트 도시 사업 경진대회 시상, 스마트폰 카드 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구청 2층 아트갤러리에서는 자율주행 민원 로봇 동동이, AI 우회전 알림이, 로봇 재활기기와 AI 스피커, 스마트폴 등 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홍보존이 운영됐습니다. 구는 이날 선포식을 통해 구민들과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스마트 도시 사업을 구정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성서 나들목 진출로에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접속부에 램프와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대구시가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성서 나들목 진출로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접속부에 램프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19일 개통했습니다. 성서 나들목 진출로는 달구벌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성서 나들목 진출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간섭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해왔고, 특히 성서 나들목으로 진출해 용산지구로 접근하는 차량이 달구벌 대로로 진입하기가 어려워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개선 공사 완료 후 달구벌 대로와 성서 나들목 진출 차량과의 엇갈림이 60% 감소한 한편 성서 나들목 진출로의 차량 대기 행렬이 반으로 줄었고 용산지구로 접근하는 통행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해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의 권위의 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우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평가단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본상 진출 대상을 선정했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을 사례로 발표해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정치권의 협력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민선 8기 네 번째 대전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공유 등 주요 시정에 대한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는 이은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이날 대전시는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대전 유치,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업 12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평창군에서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관내 급식용 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쌀전업농 평창군 연합회는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창군 식품제조협의회도 이웃 돕기 성금 31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창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평창군 봉평신협에서도 평창군수 집무실을 방문하여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은 어려운 시기 이웃사랑을 앞장서 실천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충청북도가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충청북도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분야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지역 사회보장 계획 시행 결과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분야에서는 충북형 품질관리 제도 운영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 분야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문가 컨설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어쩌다 못난이 김치 참여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의 못난이 김치 추진 성과를 공유했고, 업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못난이 김치 참여 업체들을 격려했고, 못난이 김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올가을에 못난이 김치 참여 업체가 못난이 배추 360여 톤을 매입해 농가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못난이 김치의 취지를 잘 살린 일이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전시와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전 옥천광역철도 건설과 영동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대전권 개발 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옥천군의 자연자원을 대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옥천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대전 옥천광역철도와 영동 연장 노선이 상생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발 제한 구역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며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KUCT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디아나 대학 교수, 전 연방준비은행 국장, 국내외 석학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 미국 MIT 교수가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상황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1일 제2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세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홍보 방안, 교통대책 및 노점상 단속, 해맞이 명소 안전관리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포항시가 남대영 신부 동상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철길숲 어울누리마당에서 남대영 신부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생의 남대영 신부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중 전쟁 고아와 장애인, 여성 등의 복지 향상에 힘썼으며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에 시는 남대영 신부를 포항을 빛낸 인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가 덴마크 대사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2일 포항시는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와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글로벌 해상 풍력 선도 기업 CIP, COP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해 포항과 덴마크가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해 2026년까지 도시 이용 인구를 3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관광공사도 출범시킨 가운데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G맵입니다.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 6천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며 29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왜 대대적으로 못했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동안의 G맵은 잊어버리고. 이처럼 저조한 관광 실적은 G맵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해 노잼 도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탓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여행지로 광주를 찾은 방문횟 수는 191만 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종 다음인 16번째로 비율로는 단 0.7%에 불과합니다. 여행객들이 먹고 자는 데 쓴 돈도 1,730억 원으로 4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대구, 대전의 절반, 1조 8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관광도시 부산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일 여행으로는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숙박 여행지로는 전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틀 이상 머물며 즐길 콘텐츠도 부족하고 마땅한 숙박시설도 없어 결국 여행지로 외면받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브랜딩화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관광공사에서는 기존의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브랜딩화해서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공사를 출범시키면서 2026년까지 도시 이용인구, 즉 광주를 찾는 방문객을 3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관광비 중 0.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광주광역시가 이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생 충원율이 하락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정원 비중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이 지난 21일 마감됐습니다. 지역 대학 최초 합격자들의 등록률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남대마저 모집 정원의 59.4%를 충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시 모집 최종 등록률이 80%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이나 국립대의 빈자리로 수험생들이 연쇄 이동하면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커지는 지역 사립대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조선대 최초 합격자들의 등록률은 60.8%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호남대와 동신대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50% 안팎의 등록률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수시 모집 정원 비중을 높이는 등 최종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안간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어차피 학생들이 수급은 뺐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대한 뽑고 이제 좀 그 수시를 뽑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체들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등 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대학이 바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런 방침을 세우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변화, 혁신들을 좀 꾀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들의 빈자리를 이번 주까지 충원합니다. 그래도 미달된 정원은 정시 모집으로 2월 할 예정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333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전남도와 자치단체, 학교가 앞장섰던 이전의 활동 분위기와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남의 의대 신설 요구가 무산될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의대 중원 발표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집행위원들의 행보에도 절박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주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주자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는 소극적인 논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차별화된 전남행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소속 단체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감대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 동력이 목포대와 순천대로 분산되는 듯한 분위기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서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중인데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두 대학이 연합 캠퍼스 형태로 의대를 유치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력을 해서 본인들이 가장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저희가 온타리오 의대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체제라든지 모델을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30여 년간 전남에 의대가 설립되길 애타게 기다려온 200만 도민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민간 주도의 절박한 의대 유치 활동이 이번에는 빛을 볼 수 있을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였던 여수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운영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동화책을 펼쳐놓은 듯한 도시 포르투갈 리스본. 1998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낭만의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대형 쇼핑센터와 고급 주택가, 기차역,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 인구 2만 5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Green housing, green spaces, commerce, services, equipment, and also the tourism side of it. It's one of the areas of Lisbon that has the best balance between everything. 1992년 열린 세비야 박람회의 부지는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통해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 단지로 거듭났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에 지금은 600여 개 기업과 대학, 병원이 입주하고 연간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Well, we have had periods of crisis that of course, so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whole area it's massive. It's 214 hectares. That's huge. So you can't use it in 24 hours. Make contents for all the expo site.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안전관리 계획과 민방위 계획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 탐라올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지사 주재로 검찰청, 경찰청 등 안전관리위원과 통합방위위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 예방 대응 체계 구축 등을 4대 전략 목표로 정하고 1,5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 장비 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상 추위를 피해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난방용품 사용에 의한 전기 화재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매년 주요 전기로 인한 화재의 원인으론 누전, 과전류, 트래킹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 난방용품의 화재 예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전기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 부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엔 전원 연결 부위를 청소하고 전선이 절단되거나 꼬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